해지. 상가는 3기 차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하고 민법은 2기 차임 연체. 상가는 무조건 3기. 3달치 월세 못 냈을 때만 주인은 쫓아낼 수 있다. 자, 코로나 집합 제한 조치를 3번 이상 받아서 폐업했다. 코로나 폐업 간단히. 그러면 폐업한 임차인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는데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3개월 후 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3달치 월세 못 내면 쫓아낼 수 있고 임차인은 코로나로 폐업하면 스스로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고 3기 아주 중요하죠. 상가에서 상가는 무조건 3기 상가는 3기. 자, 대항요건 주택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지만 상가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취득. 무조건 신청 다음날 오전 0시 세트죠. 인도 및 주민등록 다음날. 신청 다음날.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장난치느냐? 등록증 교부 다음날 이렇게 장난치면 X지면 돼. 등록증 교부 다음날이 아니라 신청 다음날. 신청 다음날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간접점유도 똑같은 점유죠. 인도가 점유하라는 얘기예요. 간접점유.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의리 병한테 전대차 있다. 주택이든 상가든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이 꽂아야 돼. 뭘 꽂아야 되느냐? 주택은 전차인이 주민등록 꽂아야 되고 상가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박아야 돼요. 그때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 지문 하나, 지문 둘. 이건 판례죠. 전차인이 사업주 등록 박은 때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자, 이와 같은 대항요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은 배당 요구 마지막 날까지 계속 유지해라. 그 중간에 사업자 등록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중간에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항요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은 존속 요건이다. 중간에 빼면 안 돼. 취득 요건이자 대항력 존속 요건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라. 자, 여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임차인이 폐업을 했어. 그런데 폐업 신고 후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박았대요. 그러면 처음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받고 장사하다가 폐업했죠. 그 후 다시 사업자 등록 박으면 처음 갖췄던 처음 대항력이 이제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유지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임차인이 폐업했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항력 상실된 거예요. 폐업한 순간 사업자 등록이 빠졌죠. 대항력 상실. 대항력 상실됐기 때문에 설사 그 후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박았다 하더라도 이때 새로 대항력을 취득한 거예요. 새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지. 애초에 처음 박았던 그날로 소급해서 처음에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박았다. 그럼 이 판례예요. 그러면 다시 사업자 등록 박은 이날 새로 취득. 처음 취득했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부정. 자, 이제 상가에만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죠. 주택에는 없겠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값을 의리, 상가, 임차인. 자, 의리.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10년 동안 장사 잘 하다가 이제 주인이 방 빼달래요. 상표 설치하다가 이제 방 빼. 그런데 장사를 잘해서 권리금이 세. 그래서 새로 이사 들어올 신규 임차인 병으로부터 권리금 3억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임대인 갑은 방해하지 마라. 이게 바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방해 금지 기간이 있어요.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자, 숫자 외워야 돼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행동으로 권리금 받는 것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지 마라. 대표 방해행위가 우리 병을 데리고 오면 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줘라. 정당사 없이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기간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 금지 기간. 자, 예전에는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했어요. 이게 6개월로 개정됐어요. 개정사안이라 개정되면 나오거든요. 개정된 후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4년 지났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곧 나와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자, 대표가 병하고 가급적 계약 체결해줘라. 계약 체결 거절하는 등 이런 행동으로 방해하지 마라. 하지만 다음에 4가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올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즉 거절할 수 있다. 다음에 4가지 경우에는 병과의 계약 체결 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법조문 이 4가지 중심 단어죠. 첫 번째, 갑을 병이 커피숍에서 만났다겠어요. 자, 의리, 갑 이번에 저한테 권리금 3억 주고 이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할 병이에요. 병하고 계약 좀 체결해 주세요. 소개팅 시켜줬죠.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갑이 돼야 돼. 임대인이. 이놈을 보니까 차임,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그러면 건물주 갑 입장에서 세입자 될 병이 돈이 없죠. 월세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 그러면 거절해야겠지. 그래서 차임,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병을 딱 보니까 너는 내 세입자로서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구나.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구나.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의무가 뭘까요? 월세지, 월세. 너는 딱 보니까 월세를 못 넣을 것 같아. 나는 천공이거든. 천공. 천공이니까 너를 보면 딱 알아. 너는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의무 위반은 월세 못 내는 거죠. 나 딱 보니까 너는 임차에서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우려야 세상에. 어떻게 알아? 병이 월세 잘 낼지 안 낼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나는 보여. 천공이니까. 그래서 너는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거절. 자력이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내가 갑이 돼야 돼요. 갑 입장에서는 돈이 없고 월세 못 낼 것 같은데 당연히 왜 병하고 세입자를 받아들이겠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갑이 돼야 돼. 갑이. 자력이 없다.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숫자 외워야 돼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이상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 너 들어올 때 안 봤어? 우리 건물 다 공사 중이야.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어. 앞으로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너 들어와도 장사 못해. 거절할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야 돼요.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을 때.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들한테 이미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구나. 무슨 얘기일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이 병은 을이 데리고 온 병이에요. 근데 임대인 선택 신규 임차인은 갑이 A를 을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A가 을에게 권리금 4억 줄 테니까 나랑 권리금 계약 체결해요. 을이 3억에 협의 중이다가 딴 사람이 권리금 4억 준다면 을 입장에서 누구랑 권리금 체결할 거야? 당연히 4억 받아야지. 그래서 을이 이놈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예요. 그러면 자, 을 입장에서는 이놈한테 4억 받았죠. 그러면 병을 데리고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딴 놈한테 받았는데. 근데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갑이 너는 세댔어. 너는 세댔어. 이미 우리 딴 놈한테 권리금 지급받았어. 너하고는 계약 체결 못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은 이 4개가 나오는데 지문이 4개라 박스 문제예요. 이건 5개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다음의 경우 거절할 수 있는 병하고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단어만 외우는 거예요. 병을 보니까 자력이 없어. 거절.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거절. 이건 외워야 돼.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어. 거절. 딴 놈이 이미 임차인들한테 권리금 지급했어. 병, 너 거절. 그래서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반복. 느낌이 왔어. 자력이 없어. 거절.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거절.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어. 거절. 딴 놈이 이미 을한테 권리금 지급했어. 너하고는 거절. 이 4개. 자, 하나 더.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까 우리 했죠? 갱신 요구 거절할 정당한 사유. 3기 자임연체,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방금 우리가 봤던 방해하지 마라 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갱신 거절할 정당한 사유. 대표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중과실 파손했죠. 그러면 중과실 파손하면 거절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따라서 소수로가 임차인이 중과실 파손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니까 임대인 갑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연동시킵니다.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아까 3기 차임 연체 이 자리에 임차인이 3달치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정당 사유잖아요. 그럼 소수로가 같아요.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은 작동되지 않는다.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 없다. 즉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그거예요.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방해해도 상관없다. 연좌제 연좌제 좋은 법조문은 아닌 것 같아.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인데 왜 연좌제를 작동시켜. 갱신거절 저 동네하고 권리금 동네는 완전히 다른데 연좌제잖아. 연좌제. 아니 전에 내가 한번 3달치 연체한 적이 있어요. 워낙 장사가 안 돼서. 근데 다행히 복구해서 한 번도 7년 동안 연체한 사실이 없어. 그래 장사 잘하고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는데 연좌제 걸어버렸잖아. 전에 한번 3기차면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막 방해해버려.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과거에 10년 전 잘못을 가지고 10년은 권리금 받고 나간다는 걸 이렇게 방해해도 상관없다고. 이 법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연좌제 금지인데. 근데 어떡하 없어. 제가 잘못된다고 본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 작동시키지 않는다. 중과실 파손, 3기 차임 연체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할 필요 없다. 방해해도 위법이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맞는 지문이 돼요. 맞는 지문 조심해요. 자, 임대인이 방해했어. 그 결과 을은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럼 당연히 임대인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외워야 돼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방해 금지 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3가지를 외워야 돼요. 이게 덜 중요하지만 자, 일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아주 잘 나와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뭐 해라? 손해배상 청구해라. 손해배상.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외워야 돼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제 그렇게 나가겠죠. 자, 이 자리를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방해 있은 날로부터 X지문. 전형적인.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가 아니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 3위. 종 3위. 연결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 손해배상은 종 3위.
총칙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해 줘야 돼요. 취소권, 단기 소멸, 제척기간. 거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 3년. 여기는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추3이 종3이야. 추3이 추 확인하라겠죠? 여기는 뭘 확인해라? 종3이 3년도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3이는 누구냐? 추3이 막둥이야. 추3이 막둥이. 추3이 종3이 마지막 종이잖아. 막둥이. 추3이가 큰형님. 그래서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금은 상가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놈 정답 지문, 그 다음에 이놈 한 문제짜리 박스 문제. 자력이 없어? 돈 없구나. 거절할 수 있어야겠고.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나는 천공이니까 딱 보면 알아. 거절할 수 있어야겠고. 1년 6개월. 1년 6개월. 개월수라면 18개월이죠. 근데 18개월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1년 6개월로 나와요. 법조문 그대로.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을 때. 딴 놈한테 이미 권리금 지급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어. 애우는 거야 이게? 익숙해지는 거지. 자력이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1년 6 이걸 외워야지 이걸. 1년 6.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출 때 이거밖에 장난 안 쳐요. 이건 장난 칠 수가 없어. 장난 칠 수가 없어. 이것만 숫자만 장난. 그래서 숫자를 외워야 돼. 하나 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6개월. 예전에 3개월 있으니까 개정됐으니까 6달.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X지입니다. X지. 그래서 숫자를 결국 권리금 외울 수밖에 없어.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종3이 6달. 6종이 종3이. 6종이 종3이. 정 안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권리금 나면 6종이 종3이 18. 6종이 종3이 18. 6종이 종3이 18. 6종이 종3이 18. 너무 심했다. 정 안 되면 권리금 나오면 숫자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장난을 못 쳐요. 자, 이렇게 해서 상가 맞췄어요. 자, 한 문제 풀어봐요. 상가 옳은 것은? 그러면 옳은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1번.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박아야 한다. 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를 박아야 된다고? X. 대항력은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이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보증금 우선 변제요건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에서 확정일자가 나오면 X지문.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구나.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되죠. 맞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만 작동되죠.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건 네가 답이구나. 2번.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자, 상가에서는 1년이겠죠. 그래서 X죠. 주택 지문이지.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상가죠. 상가는 2가 나오면 무조건 X야. 3기. 그래서 여기는 1년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는 상가는 3기 차임 연체 해지. 전대인도 임대 아무 상관 똑같아요.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송으로 소멸한다. 자, 권리금 지문이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여기를 확인해야죠.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 X. 종료한 날로부터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장난쳐요. 방해 있은 날로부터 3년 X.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 완송으로 소멸한다.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권리금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상가는 무조건 3기 차임 연체. 주택이죠. 상가는 1년. 오케이. 됐어. 이제 우리
가담법 갑니다. 주택, 상가, 이제 세 번째 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가담법은 저당권하고 비슷합니다. 을이 갑한테 3억 빌려줍니다.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네 부동산 소유권을 나한테 넘기는 거야. 이렇게 예약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를 박아. 이게 가등기 담보예요. 그런데 채권자 을이 돈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박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를 박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소유자도 아니면서 담보 목적으로 박은 소유권 등기. 이 놈을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하고 양도담보의 차이점. 돈 빌려준 놈이 가등기 박으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 박으면 양도담보. 마치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양도담보. 그럼 중요한 게 이 양도담보권자 을은 비록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담보물권자다. 가등기 담보권자든 양도담보권자든 저당권자하고 똑같아요. 담보물권자예요. 절대 양도담보권 소유자 아니다. 자, 그러면 가담법.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듯이 담보권 실행하겠죠. 이 실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과 같은 권리 취득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 소유권 안 먹을 거야. 경매 쳐서 내 3억 회수할 거야. 돈으로 경매 실행. 이 두 가지 실행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권리 취득 실행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용 범위. 가담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가담법이 나온 애가 전두환 시절이에요. 그때 사채업자들이 3억 빌려주고 5억짜리, 10억짜리 부동산을 꿀꺽 먹었어요. 그래서 사채업자 때려잡기 법이라고 했어요. 폭리를 막아보자. 그래서 가담법이 나왔어. 그래서 가담법의 타겟은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폭리를 막아보자. 그래서 가담법은 돈 빌려준 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채권에만 작동되는 거지. 매매, 대금,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게 가등기를 박았다. 이 대금 채권에는 가담법은 작동되지 않아요. 별세겠죠. 그래서 소비대차, 돈 빌려준 소비대차 채권에만 작동되지. 이 자체는 잘 안 나와요. 이놈만 나와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아니까. 소비대차 채권에만 가등법은 작동되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폭리를 막아야 되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대물변제, 예약이란 말이 나와요. 너 돈 대신 물건으로 갚어. 이걸 대물변제라고. 대물변제, 예약 당시 이 부동산 가격이 지 빌려준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세야 되겠죠. 그래서 5억, 3억. 3억 빌려준 5억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 빌려준 채권액을 초과해야 가담법은 작동돼. 그러면 이제 엎어야지. 만약 예약 당시 부동산 가격이 지 빌려준 채권액보다 더 낮아. 그러면 예를 들면 3억 빌려줬는데 이 토지 가격이 2억이더라. 그러면 더 낮죠? 그러면 폭리를 취할 일이 없으니까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달된 경우 또는 미치지 못한 경우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담법은 적용 안 돼요. 따라서 적용 범위에서 확인할 건 이 두 개예요.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지채권액보다 더 낮다면, 미달된다면, 미치지 못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두 놈이에요. 자, 당연히 가등기 박으려면 등기 등록되는 물건이어야 될 거. 그래도 우리 시험에 고려청자는 가등기 작동되지 않는다. 가등기 당연하지. 등기 등록이 안 되니까 동산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만 꽉 잡으면 돼요. 두 개. 자,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및 효력. 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가등기 담보에도 다 똑같이 인정. 자, 그러면 저당권하고 똑같아. 은행은 저당권 박을 때 등기만 박는 거지 점유하지 않아요. 똑같아. 가등기 담보권자도 가등기, 소유권 등기만 박지 점유하지 않아요.
오른쪽 놈이 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왼쪽 놈이 설정자가 되겠죠. 설정자 갑이 여전히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적물, 담보 목적물의 사용은 누가? 설정자는 항상 왼쪽 놈이죠. 권자는 항상 오른쪽 놈이고. 그래서 이 목적물의 사용은 설정자에게 있다. 하지만 시험은 이놈이 나오죠. 자, 나중에 청산 절차 가서 5-3 청산금 지급하면 이제는 청산 절차가 종료될 거고, 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 6글자가 떠야 돼요. 청산 절차가, 법이 정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제는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오른쪽은 누구? 채권자. 자, 우리 매매에서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하지만 인도하기 전이라도 무슨 단어가 떠요? 대금이 다 완제됐다면, 돈이 다 들어오면 과실 오른쪽 매수인, 오른쪽으로 보내라. 똑같아요. 보통 청산금이 들어오겠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은 오른쪽 보내라. 오른쪽이 누구? 채권자. 반드시 저 단어 확인해야 돼요.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제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이 목적물 사용 수익권은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이 자리에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하면 맞는 지문. 자, 이건 대부분 판례예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사례 문제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자, 여기에 관련 판례예요. 여기에 관한 판례. 자, 봐요. 분명히 좀 전에 배웠어요. 설정자 갑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갑이 지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병한테 세 줄 수도 있겠죠. 자, 병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 여기는 양도담보 판례예요.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 사용하지 않죠. 따라서 갑이든 병이든 이 병한테 너 나한테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양도담보권자 오른쪽 놈은 갑으로부터 세 들어간 임차인 병을 상대로 너 땅 나한테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어. 너 나한테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이유? 사용권은 이쪽에 있으니까. 정당한 적법 임차인이에요. 적법 임차인이니까 양도담보권자는 이 임차인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넘겨 할 수도 없고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 하지만 이 단어가 떠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이 5글자가 뜨면 이제는 소수로가 바뀌어버려요.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갑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얘기지.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서는 이제는 이 임차인 병을 상대로 이제는 너 나한테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이 바뀌어버려요. 이 5글자가 뜨면. 원칙은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적법 임차인이니까. 하지만 담보권 실행한다는 얘기는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한 거고 이제는 갑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행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임차인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 그냥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양도담보권자는 이 경우, 담보권 실행 이 경우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 왜 그러느냐? 아까 봤죠?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는 밖에 있지만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야. 양도담보권은 저당권자하고 똑같아요. 담보물권자예요. 따라서 그냥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지문이 끝나야지. 인도 청구 앞에 이놈이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나와버린 순간 소수로가 또 바뀌어버려. 소유권으로는 안 돼요.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X, 물청 X예요. 소유권 X,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의 물청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는 한 문제짜리로 나오는데 딱 단계가 하나, 둘, 세 단계예요. 1, 2, 3 단계. 첫 번째, 원칙. 자,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 이쪽이 사용 권한이 있으니까. 적법 임차인이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이 임차인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 하지만 이놈이 돈을 못 갚아서 담보권을 실행한다. 그러면 이제 힘이 생겨요. 이제는 담보권 실행 5글자가 뜨면 이제는 임차인 상대도
나 담보권 실행했어. 너 빨리 넘겨. 할 수 있다. 이제는 있다. 하지만 그냥 인도 청구해야지.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이건 안 돼 또.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 임차인 판례는 전형적으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이제 다른 지문 흘러가는 지문이 있겠지. 지문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정답은 여기서밖에. 여기서 이 3개에서. 원칙, 예외, 또 예외. 3단계. 3단계. 난이도 상이에요. 이 문제 잡아버리면 난이도 상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실행 방법. 권리 취득 실행. 두 번째, 경매 실행.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소유권 먹을 거야. 권리 취득 실행할 거야. 아니야. 나는 소유권 안 먹을 거야. 그냥 경매 쳐서 돈으로 배당받을 거야. 이걸 임의로 선택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방법으로 실행해야 된다. X지문이에요. 왜? 권리 취득 실행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지문은 다 X. 그러면 중요한 게 권리 취득 실행인데, 자, 우리 법은 저기다 그려야겠다. 요렇게 실행하세요. 법이 딱 정해놔요. 그 절차에 따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오른쪽이 가등기 박았다. 가등기 담보권자. 소유권 등기 박았다. 그러면 누구? 양도 담보권자. 이렇게 딱 중심 잡아놓고. 자, 첫 번째. 갑이 채무자겠죠.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권리취득 실행을 하려면 먼저 담보권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담보권 실행 통지. 그러면 담보권 실행 통지할 때 얘가 빌려준 돈이 3억, 이 부동산은 5억.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 났는지를 통지해 줘야 돼.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부동산 가격에서 지 받을 돈, 채권액을 뺀 금액. 그래서 청산금은 5 빼기 3 하면 청산금은 이 경우 2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이 부동산 가격에서 지 받을 돈, 채권액을 뺀 금액 5 빼기 3. 2억입니다. 이렇게 통지해주라. 근데 문제는 이놈, 이 네 놈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만약 여기에 선순위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있더라. 1억 빌려준. 그러면 청산금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이 채권액은 포함해서 뺍니다. 외워야 돼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청산금 계산할 때 포함해서 빼라. 포함해서 산정한다. 다 같은 말 공제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 원래는 5 빼기 3에서 청산금이 2억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보다 선바 병 저당권자 1억 채권이 있다면 만약에 2억을 줘. 그런데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나를 이기는 선바기 때문에 이놈이 나중에 내가 본등기 박아도 내 재산에 경매로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 1억을 내가 갑한테 안 주고 갖고 있다가 내가 직접 줘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 계산할 때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뺀다. 5 빼기 3 하지 말고 5 빼기 4 해라. 그래서 청산금 1억만 주고 1억은 우리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갚고 없애버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청산금 계산할 때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뺀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요. 그러면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해서 빼는 거지. 혹시나 내 뒤에 정이라는 내 후오빠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얘도 1억 빌려줬는데 얘도 포함해서 5 빼기 1억 5 해서 빵원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본등기를 박은 순간 이놈은 내 후파죠. 말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후순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을이 관심 가지려면 오로지 지 선바. 지를 이겨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해서 빼는 거지 내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야 돼.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해서 뺀다. 후순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걸 X지문이 모든 채권액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 X. 모든이 나오면 X예요. 오로지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해서 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 정상금 평가는 주관적으로도 충분하다. 지 나름대로 평가한 정상금액이 객관적 정당한 평가 금액에 설사 미달되더라도 괜찮아요. 이게 바로 후려쳐도 된다. 후려쳐도 괜찮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있을 유효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금이 2억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 정상금 없어? 빵원이야? 그래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금은 주관적으로도 충분하다. 지 나름대로 평가한 정상금이 객관적 정당한 평가에게 설사 미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후려쳐도 효력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후려쳐도 되지 효력 있다. 맞는 지문. 미달된 경우에는 장난쳐요.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X. 후려쳐도 된다. 그 다음 정상금이 없는 경우 정상금이 없다는 뜻 반드시 통지해줘라. 계산해보니까 3 빼기 3 나올 수도 있겠죠. 정상금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산해보니까 3 빼기 3이야. 내가 줄 너한테 돈이 없어. 정상금이 없다는 뜻 반드시 통지해라. 이것도 장난치죠. 정상금이 없는 경우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러면 X예요. 정확히 연해요. 정상금이 없어도 정상 없다는 뜻 반드시 통지해라. 반드시 통지해라. 이놈들이 다 정답지문이요. 정답지문. 다 정답지문. 하나하나 반드시 해야 돼요. 가담법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이야. 어렵지 않으면서. 아까 임차에는 그 사례 문제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요. 문제 풀 때. 하지만 이 지문은 무조건 골라내야 돼요. 자, 네 번째. 채권자는 을은 지가 한 번 통지한 정상금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자, 주어 잡아요. 채권자는 을은 지가 한 번 통지한 정상금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을이 원래는 5 빼기 3에서 정상금 2억이에요. 이렇게 통지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하든 다른 부동산과 헷갈렸든 10억으로 평가해서 10 빼기 3이니까 정상금 7억 났어. 7억 났다고 한번 통지했죠. 며칠 후 을이 발견했지. 계산 잘못했네. 2억인데 전화하겠죠. 미안해. 정상금 7억이라고 내가 통지했잖아. 7억 아니고 2억이네. 2억.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한 번 통지한 정상금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돼. 그래서 한 번 7억으로 통지하면 그대로 얘는 7억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안전빵으로. 미스나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 외워요. 선순위는 포함해서 빼.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후려쳐도 효력 있다. 미달돼도 효력이 있다. 정상금 없어도 없다는 뜻 통지해줘라. 채권자는 한 번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자, 통지 상대방. 그러면 실행 통지할 때 상대방은 당연히 채무자한테 할 거고 혹시나 이 땅이 아버지 땅이다.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도 통지할 거고 혹시 그 후 소유권 취득한 3취득자가 있다면 이놈한테도 통지해라. 자, 이와 같이 최다 3놈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모두한테 통지해라. 3놈 중 한 놈한테라도 누락됐다면 통지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통지해라. 한 놈한테라도 누락됐다. 무효. 공유물 분할에서도 전부가 참가해야죠. 한 놈이라도 분할 절차에서 빠지면 무효. 똑같아요. 자, 정상기간. 실행 통지가 갑한테 도달한 후 2달이 지나야 돼요. 자, 이 2달은 편지 도착한 후 2달이 지나야 그 다음 정상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 2달은 채무자 갑을 위한 시간이에요. 내가 3억을 못 갚았더니 내 부동산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통지가 오면 이제 실행한다는 통지가 오죠. 이때라도 달러빚 내서라도
갚아야 돼. 그래야 안 뺏겨요, 부동산. 물론 그냥만 청산받고 정산하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2달 동안은 어른 기다려야 돼요. 숫자예요. 도달 후 2달. 이게 청산기간이에요. 청산기간. 그러면 뭐 이게 뭐 정답집은 아니고.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면 이제 청산금 줍니다. 청산금은 언제 준다? 2달이 지난 후 이때 줘야 돼요. 그때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기간 2달이 지났다면 이제 청산금 지급할 수 있고, 자, 청산금을 주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박으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 청산금 지급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은 아니에요. 반드시 본등기를 박아야 소유권 취득.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박혀있는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주면 그 시점에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겠지. 이미 소유권 등기가 박혀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만 청산기간 2달이 지나고 청산금 2억을 가반대에 주면 이때 바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청산금 주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 자, 이와 같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이 본등기는 유효. 따라서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등기를 박았다. 이 본등기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그래서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 자, 하지만 예가 있어요. 청산금을 주지 않았는데 본등기를 박았지. 그러면 이 본등기는 청산금 안 줬기 때문에 무효예요. 자, 그런데 그 후 우리 청산금을 줬어. 청산 절차를 마쳤지. 그러면 이제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로 변해요. 그래서 그대로 뜨니까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라도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는 유효. 익숙해져요. 실체관계 부합. 돈 줬죠? 하자 치유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는 유효 변하죠. 자, 채무자 등의 말소청권. 자, 여기가 넘버 원이 나와요. 여기 선의 3자. 반드시 해야 될 게 이놈이죠. 가담법에서 10번 나온 놈, 이놈, 넘버 원. 자, 첫 번째, 이것부터 해야겠죠. 채무자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라도 실제 을로부터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동그라미는 여기에요.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청산기간 2달이 지났어도 청산금을 실제 받기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엎어. 만약 갑이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청산금 받아버렸죠.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이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갚고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양도담보에서 나와요. 양도담보권자 소유권 등기박은 양도담보권자 을이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했대. 무슨 말일까? 을이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병한테 팔아제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 등기는 받겠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완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럼 앞놈이 소유권 없으니까 뒷놈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담법은 이놈이 선의의 삼자라면, 선의의 병이라면, 선의의 삼자라면 그대로예요. 소유권 취득. 가담법에서 넘버 원이에요. 선의의 삼자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가담법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이거예요. 가담법 나면 선의의 삼자 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선의의 삼자 보호규정. 선의의 삼자 보호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삼자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따라서 엎어. 만약 저놈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삼자라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주로 선의가 나와요.
따라서 저놈이 선의의 삼자라면 나는 저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선의의 삼자는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나는 들이댈 수 없다. 무조건. 이 두 놈이 10번 나왔어요. 10번. 가담법에서 선의의 삼자 나오면 소유권 취득. 저놈은 소유자구나. 나는 저놈한테는 소유자니까 선의의 삼자에는 들이댈 수 없다. 들이댈 수 없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소유권 취득으로도 나오고 들이댈 수 없다로도 나오고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하나 더. 청산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나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즉 돈 갚아야 할 시기로부터 10년이나 지나버렸다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결국 변제부터 10년이나 지났다면 안 돼. 선의의 삼자가 소유권 먹었다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변제지 10년은 조금 무시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가담법에서 선의의 삼자 보호규정이 있다. 선의의 삼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무조건 소유권 취득. 자. 오케이. 15분 쉽니다. 자, 상가 1번 갑니다. 아니야, 또 촬영 돌아갈지 몰라.